세상엔 때로 의외의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온 68세 심리학 교수가 은퇴 후 예술의 꿈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아들 만남이 시작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낯선 거리의 질서, 이웃의 따뜻한 정, 그리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들과의 오래된 갈등이 풀리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잠시 1초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존 해밀턴, 68세 은퇴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40년 가까이 강단에 섰죠.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지만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읽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은퇴 후 제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신문 읽기, 그리고 작은 서재에서 유화 그리기, 가끔은 시카고 거리로 나가 사진을 찍기도 했죠. 언제부턴가 제 손끝에서 색과 형태가 만들어내는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선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해야 했지만 그림 속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됐죠. 그날도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붓에 푸른색을 묻혀 호수 풍경을 그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화면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떴죠. 제 아들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마이클입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언성을 높인 다툼이었던 터라 어색함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마이클. 무슨 일이니? 아버지,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꼭 한번 와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마이클이 미국을 떠났다는 건 알았지만 아시아까지 갔다는 건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는 것뿐이었죠. 한국이라고?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니? 2년 정도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왔는데. 아버지, 설명하자면 길어요. 직접 와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음울했어요. 마이클과의 다툼이 있은 후 제 마음도 그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 대신 모험적인 사업을 선택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내 미래를 망치고 있어. 제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서러워지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긴 했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미국을 떠났다고 했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책장에 꽂힌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마이클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항상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아이였습니다. 제가 안전과 안정을 중요시했다면 아들은 모험과 도전을 갈망했죠. 서로 너무 달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와 마이클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었을 텐데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감당하다 보니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제가 일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면 마이클은 더 과감한 도전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한국이라니 너무 먼 곳이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낯설고. 하지만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평온해 보였어요. 결국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제 작은 화실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벽에 걸린 미완성 그림들을 바라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어떤 색감으로 그곳을 표현하게 될까? 짐을 싸면서 마이클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넣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우리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제게 이런 직감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안락함과 안정 속에 살았던 나 68세의 은퇴한 교수가 이제 완전히 낯선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어요. 마이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궁금하구나.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는 눈을 감고 14시간의 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삶의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며 말이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곳이 정말 지구상의 다른 나라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반짝이는 바닥,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아버지, 인파 속에서 마이크를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어요.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어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마이클, 내가 한국어를 할 줄은 몰랐구나. 2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없죠. 마이클은 제 짐을 받아들고 공항철도로 안내했습니다. 전철에 탑승하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한 좌석, 조용한 객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조용한 거니? 공공장소에서는 대체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대. 도시 전체가 계획적으로 설계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클의 집은 홍대 인근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그의 아파트는 작지만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저기 구경시켜 줄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하지만 시차 적응이 안 된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동이틀 무렵 한적한 거리를 걷는 것은 항상 제가 좋아하던 시간이었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이른 시간임에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새벽부터 문을 연 카페, 그리고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 시카고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한 작은 공원에 들어서니 여러 노인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저도 모르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짓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까치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친절함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웃음소리 속에서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는 제 모습이 우스웠겠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 할머니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차 마시세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말없이 동이 트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은 아침에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놀랐지만 제 모험에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이클의 안내로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홍대 거리의 젊은 예술가들,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북촌 한옥마을의 고풍스러운 건축미까지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는 제 예술적 호기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마이클, 여기 작품들은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동양적인 감성이 느껴지는구나. 한국 예술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며칠 동안 서울의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스케치북을 찾았고 카페에 앉아 거리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그림을 들여다봤죠. 어느 저녁 마이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고 곧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 우리 음식 먹어봐야죠. 마이클의 통역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집은 따뜻함이 넘쳤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찌개도 한번 끓여봤어요. 테이블에 놓인 김치찌개의 붉은 색깔이 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매운 냄새에 주저했지만 한 숟가락 맛본 순간 이상한 중독성에 빠졌어요. 매웠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하구나. 한국 음식의 매력이죠.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으면 못 살 정도예요.
김 할머니는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찬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씨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손에 김치통을 쥐어주시며 활짝 웃으셨죠. 내일도 오세요. 그날 밤 마이클의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 낯선 도시가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활기,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예술적 감각까지. 아버지, 어떠세요? 서울 첫인상이? 마이클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놀랐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이곳은 살아있어. 그리고 안전해. 밤에도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실제로 전날 밤 홍대 거리를 걸었을 때 늦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카고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리고 지하철은 또 어떻고 깨끗하고 정확해.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내가 살던 곳과는 너무 달라. 마이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 매료되었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왜 마이클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온 걸까? 단지 문화적 매력만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바깥에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에 빛났습니다. 그 불빛처럼 제 안에도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아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노선도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사이에 있는 그의 회사로 향했어요. 아버지, 여기에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랍게도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차트와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고 대형 모니터에는 코드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내 회사니? 네, 2년 전에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마이클이 회사를 소개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불안정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지금 20명의 직원이 있고 내년에는 2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한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격 의료 모니터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오피스 투어를 마치고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강변을 따라 걸으며 마이클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에서의 실패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마이클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고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한국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게 전환점이었죠. 마이클은 한국에서 만난 투자자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생각보다 활발했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6개월만 머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죠.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내심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보수적이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였는데 마이클의 경험은 달랐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소주 한 병과 함께 떡볶이, 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어요. 처음 마시는 소주의 독특한 맛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2번째 잠부터는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미국에서 실패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아버지의 실망이었어요. 마이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주가 주는 용기였을까요?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내가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었다. 내가 상처받는 걸 보기 싫었던 거야. 내 방식대로 너를 보호하려 했던 거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낸 이야기,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까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계속 실패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마이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도피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제 가치를 인정받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곳이에요. 술 기운이 돌았을까요? 갑자기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죠. 항상 이걸 갖고 다녀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잖아요. 저도 모르게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딱딱하고 논리적인 교수로서가 아니라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던 아버지로서요. 내가 떠난 후 매일 밤 내 방을 들여다봤단다. 내가 없는 집은 그냥 빈 공간이었어. 소주 한 병이 비고 두 번째 병이 반쯤 비워졌을 때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죠. 미국에선 항상 혼자였는데 여기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이클은 이웃들이 어떻게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는지, 사업 파트너들이 어떻게 그를 믿고 지원해 주었는지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 중심적인 면모가 그에게는 치유가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 실리콘밸리에서 실패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죠. 성공과 실패는 결과일 뿐,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제 아들에게는 이런 지혜를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마이클. 내가 여기서 찾은 것들, 이뤄낸 것들. 정말 잘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그의 성취보다는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니까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미안하구나.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마이클은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식으로 건배해요. 건배. 밤이 깊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한강변을 다시 걸으며 마이클은 문득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좀 더 계실 생각 있으세요? 시카고로 바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는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면 좀 더 머물 수도 있겠지. 마이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활기차게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남해로 여행 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봐야 할 곳이죠. 제안을 수락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선물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영감,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까지. 마이클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많은 얘기해서 좋았어요. 기다렸던 대화였어요. 나도 그렇구나, 아들아. 나도 그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이클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회복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이었죠. 이제 저도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 불확실성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의 대화 후 서울에서의 나날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남해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아파트들이 점차 푸른 산과 논밭으로 바뀌어갔죠. 마이클, 한국은 생각보다 자연이 풍부하구나. 네,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서울에만 있으면 못 느끼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자연이 가득하죠. 남해에 도착해 렌트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가득 밀려왔어요. 파란 바다와 작은 섬들이 펼쳐진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독일 마을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곳이죠. 마이클이 설명하길 이곳은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됐던 한국인들이 돌아와 정착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식 건물들 사이로 한국의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색적이었어요. 이 마을 끝에 제가 좋아하는 갤러리 카페가 있어요. 그곳 주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좁은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니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블루웨이브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로 꾸며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 그리고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들. 그림 속에는 모두 남해의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 오랜만이네. 카운터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 아버지 소개해드려요. 시카고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영어로는 미영박이라고 해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에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미영 씨는 직접 내린 커피와 수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40년 전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했죠. 5년 전 은퇴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한 경험,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남해에 정착하게 된 과정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그림 그리시나요? 손이 화가의 손 같네요. 미영 씨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은퇴 후에 시작했죠.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제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카고의 풍경, 호수,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그린 한국의 스케치까지. 미영 씨는 진지하게 그림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해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색감이 독특해요. 무엇보다 감정이 느껴져요. 전문가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2층 갤러리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미영 씨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추상화부터 남해의 일상을 담은 풍경화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했어요. 남해는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에요. 빛이 달라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있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무언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거든요. 카페로 내려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도 꽤 많이 살아요. 특히 은퇴한 예술가들이 좋아해요. 삶의 리듬이 다르거든요. 마이클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다 문득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러 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서울에 작은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남해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라니. 처음 계획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글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미영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펜션이 있어요. 한 달 단위로도 빌릴 수 있고요. 원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미영 씨의 소개로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갓 잡은 생선의 신선함과 소주의 조화가 절묘했어요. 미영 씨는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더 이야기했죠.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만의 매력을 알게 됐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따뜻해요.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어요. 다음 날 미영 씨는 우리를 데리고 주변 마을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어촌, 항구, 시장까지. 곳곳에서 사람들은 미영 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잘 어울리시네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껴지는 거죠. 사흘간의 남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카고의 아파트, 익숙한 일상,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 그것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서울에 돌아온 후 마이클은 바쁜 업무에 복귀했고 저는 혼자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간단한 한국어로 길도 물을 수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동네를 방문하며 스케치북을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퇴근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어떠세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깊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안해.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야. 특히 남해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어떻게 오래? 글쎄요. 6개월? 1년? 아니면 아예.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예 한국에 산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웃음 뒤에 진지한 생각이 따라왔어요. 마이클, 내가 68살이야. 새 출발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미영 선생님도 60대에 남해로 이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도시가 벌써 정든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카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야. 며칠 후 마이클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문득 그에게 물었어요. 넌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니?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어?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시민권도 신청할 생각이에요. 한국 시민권? 네. 물론 그러면 미국 시민권은 포기해야 하지만요.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이클의 눈에는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니? 여기서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안전하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미 있고 무엇보다 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이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미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인생을 그림 그리며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올랐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시카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몇 가지 집만 가져오면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떠올랐죠. 마이클에게 돌아와 제 결정을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같이 살자, 아버지. 이제 함께.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아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가능성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포기는 아직 먼 이야기였지만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는 필요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더 큰 확신이 그 의문을 덮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안동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저의 집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텃밭의 고추는 붉게 익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시카고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두려움을 이겨냈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마이클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지냈어요. 하지만 도시의 빠른 리듬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해 여행에서 만났던 미영 씨의 제안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하게 되었죠. 안동은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외국인의 눈에는 더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미영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굽이치는 낙동강, 그리고 오래된 고택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저는 곧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우연히 마을 외곽에 작은 한옥을 임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이 집은 아늑하면서도 편리했어요. 특히 마당이 있어 그곳에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마이클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서울과는 달리 의료시설도 멀고 외국인이 거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기가 내게 맞는 곳 같구나. 걱정 마, 주말마다 내가 올 수도 있고 나도 가끔 서울에 갈 수 있잖니.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했고 시골 생활에 불편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가 모든 것을 상쇄했습니다. 옆집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게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셨고 마을 이장님은 주요 생활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득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작업을 구경했어요. 그들의 맑은 눈빛에서 영감을 받아 즉석에서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소문이 퍼져 마을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주 2회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이제는 초등학생들에게 수채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잘 그렸어요? 작은 손으로 그린 서툰 그림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창조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기교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려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는 것보다 내가 느낀 대로 그리는 게 더 중요해. 제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이제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장마,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설경까지. 매 계절마다 새로운 그림이 탄생했고 제 화풍은 점점 한국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풍경을 담은 제 그림들이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되면서 작은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는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해밀턴 선생님의 작품에는 한국의 정서가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어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이 평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술의 힘이라고 느꼈어요. 마이클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점점 성장해 이제는 3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은 다시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마이클이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마이클의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이에게 청혼했어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새 삶을 찾아 정착하고 이제 가정까지 꾸리게 된다니. 이 모든 일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수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 같구나.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에 따라 양가 부모님이 만나 결혼을 논의하는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부모님이 외국인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걱정돼요. 마이클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나도 반쯤은 한국 사람이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한국 음식도 잘 먹으며 심지어 김치도 직접 담그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긴장했지만 수진의 부모님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특히 수진의 아버지는 제 나이와 비슷하셨는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셔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해밀턴 씨가 한국을 선택해 사신다니 영광입니다. 우리 딸이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저는 마이클과 수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것인데
한국의 전통 홀레복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결혼식 날 한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보고 마이클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건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제 앞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저는 안동의 문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과 함께 안동의 전통,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지역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노인회관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이를 통해 저 역시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미국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 익숙한 거리, 그리고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여기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마이클 부부가 주말을 보내기 위해 안동에 옵니다.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려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곧 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한국에서 이 조용한 마을에서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마당에 나와 이제를 설치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을의 아침 풍경. 안개가 깔린 산자락, 그 사이로 보이는 기와 지붕,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까지. 붓 끝에서 한국의 색채와 제 감성이 만나 캔버스 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언어의 장벽에 좌절하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해밀턴 선생님, 왜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삶의 질 때문이에요.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꿈의 나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여기서 찾은 인간적인 따뜻함, 세대를 초월한 교류,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영감.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진정한 삶의 질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 한국. 이곳에서 나는 다시 아버지고 예술가이고 한 사람이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선물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안동의 산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되었습니다.